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을 소개하는 도시가이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각 팀랩의 특징과 어떤 팀랩이 가장 잘 맞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일본에는 유명한 팀랩 체험이 3곳 있습니다. 과연 어떤 곳이 당신에게 가장 잘 맞을까요? 잘못 선택하면 시간만 낭비하거나 지루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이드로서 실제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는 3곳 모두 방문해봤기 때문에 당신에게 가장 잘 맞는 팀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론입니다. 팀랩 3곳을 모두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 컨셉과 대표적인 작품은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원하는 것과 맞지 않는 곳에 시간을 쓰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팀랩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가입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 각 팀랩이 무엇을 제공하는지 이해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각 팀랩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고 5가지 핵심 요소로 비교하며 선택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팀랩의 차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 팀랩 차이입니다. 현재 일본에는 3가지 주요 팀랩 체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쿄 도요스에 있는 팀랩 플래닛입니다. 이곳은 몰입형 체험에 중점을 둔 공간입니다. 맨발로 걸으며 물속에 들어가고 온몸으로 아트를 느끼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쿄 로풍기 지역에 있는 팀랩 보더리스입니다. 이곳은 탐험형 체험입니다. 공간이 매우 넓어서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작품들이 공간 전체에서 움직이며 계속 변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토역 근처에 있는 팀랩 바이오보텍스입니다. 가장 최신 시설로 깊은 몰입감과 디지털 비주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치 움직이는 인터랙티브한 세계 안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곳을 선택해야 할까요?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교 기준 5가지입니다. 어떤 체험 원하세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험을 원하는가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이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완전히 몰입되는 체험과 몸으로 느끼는 경험을 원하신다면 도쿄의 팀랩 플래닛을 추천드립니다. 맨발로 걸으며 물속에 들어가고 온몸으로 아트를 느낄 수 있습니다. 3곳 중에서 가장 사진 찍기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맨발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사진에도 발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신경 쓰인다면 즐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페이스대로 디지털 아트를 즐기고 싶다면 팀랩 보더리스가 가장 적합합니다. 넓은 공간에서 작품이 계속 움직이고 자유롭게 탐험하듯이 둘러볼 수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팀랩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고 조금 색다른 경험을 원하신다면 교토의 팀랩 바이오보텍스를 추천드립니다. 움직임이 많고 조금 더 액티브한 느낌이 있으며 몰입감도 매우 강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몰입감과 포토제닉한 경험은 플래닛, 클래식한 디지털 아트는 보더리스, 새롭고 독특한 경험은 바이오보텍스입니다. 원하는 경험을 기준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걸릴까? 다음으로 매우 실용적인 요소인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 판단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팀랩에서는 얼마나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제 경험으로는 가장 오래 머문 곳은 교토의 팀랩 바이오보텍스였습니다. 약 3시간 정도 머물렀습니다. 공간이 넓고 체험 요소가 많으며 활동적인 부분도 있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다음은 팀랩 보더리스입니다. 약 2시간 정도 머물렀습니다. 지도 없는 미로처럼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지만 바이오보텍스보다 활동적인 요소는 적고 조금 더 컴팩트합니다. 가장 시간 효율이 좋은 곳은 도쿄의 팀랩 플래닛입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둘러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더 길고 활동적인 체험은 바이오보텍스, 균형 잡힌 체험은 보더리스, 시간이 부족하다면 플래닛입니다. 자신의 시간에 맞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머물러요? 다음으로 어디에 머무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도쿄에 머무신다면 팀랩 플래닛이나 보더리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토에 머무신다면 바이오보텍스가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팀랩을 위해 이동할 가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도쿄 여행 중에 바이오보텍스를 위해 교토까지 이동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지도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도시간 이동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위치를 기준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뭐랑 같이 갈까? 다음으로 여행 전체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입니다. 먼저 주변 관광을 살펴보겠습니다. 팀랩 플래닛은 도요스 지역에 있습니다. 도요스 시장과 함께 방문하기 좋아 반나절 일정으로 구성하기에 적합합니다. 팀랩 보더리스는 도쿄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쿄 타워를 비롯한 주요 관광지와 가깝기 때문에 일정에 넣기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입지 측면에서는 가장 편리합니다. 반면 교토의 팀랩 바이오보텍스는 단독 목적지에 가깝습니다. 근처에 큰 관광지가 많지 않아 보통 하루 일정의 중심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관광지와 함께 둘러보고 싶다면 플래닛이나 보더리스를 추천드립니다. 특별한 체험에 집중하고 싶다면 바이오보텍스가 더 적합합니다. 이 기준은 여행 계획에 큰 영향을 줍니다. 뭐가 제일 인기? 다음으로 리뷰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안정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곳을 원하신다면 팀랩 보더리스가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하는 곳이며 누구에게나 추천하기 쉽습니다. 반면 팀랩 플래닛과 바이오보텍스는 조금 더 개성이 강한 편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최고의 경험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인기만 보고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지 여부입니다. 네 번째는 주의할 점 5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택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맨발입니다. 맨발이 불편하신 분들은 팀랩 플래닛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에도 발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신경 쓰인다면 즐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입니다. 입장권 가격은 세 곳 모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요일과 시간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차이는 보통 500엔에서 1000엔 정도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통비입니다. 특히 신칸센을 이용할 경우 도시간 이동 비용이 입장권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세 번째는 복장입니다. 시설 내부에는 거울 바닥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치마를 입으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스카프를 빌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더리스의 구조입니다. 지도 없이 미로처럼 설계되어 있어 목적 없이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이오보텍스입니다. 움직임이 많고 활동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미 피곤한 상태라면 최적의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곳이 가장 좋은지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 어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유해주세요. 저의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